가상화폐는 버블이다 거품이다라는 주장은 지금 꽤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 봄 내려온다. 봄이 내려온다. 오늘은 이제 이야기할 핵심은 튤립 버블을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. 왜 우리가 튤립 버블을 짚냐면 지금 여기가 버블이야 여기가 거품이야 막 터질 거야 말 거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역사상 진짜 최대 버블이었을 때는 어땠을까? 그쵸. 또 그때 어떤 모습을 나왔을까?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소설처럼 한번. 유럽에서 가장 검소한 사람들 중 하나 네덜란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. 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실용적이고 네덜란드 여왕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검소해요.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여왕이 태어난 날이 국경일인데 그날 뭐냐면 전 나라에서 벼룩시장을 열어요. 또 굉장히 엄격한 상인의 나라예요.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나라고. 하고 근데 짧지만 패권도 한번 잡았죠. 아 그럼요. 강대국으로서. 그 패권의 시기에 패권의 시기에 또 세계 최초의 증권 시장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또 네덜란드예요. 근데 이런 나라에서 그 투기의 역사를 하게 되면 항상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그거죠. 튤립 버블입니다. 튤립 버블인데 그래서 이게 투기 역사책들을 읽어보시면 항상 맨 앞자리에서 튤립 얘기부터 시작이 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튤립이라는 것 자체는 네덜란드 꽃이 아니에요. 원래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네덜란드가 상인들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여온 꽃입니다.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터키에서도 사실 원래 원산지가 터키 쪽에 더 가깝다고 그래요. 유럽 쪽에서도.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또 뭐냐면 이게 엄청난 버블이 있으면 그게 또 진보가 일어나요. 그 후세에 있어서는 당시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네덜란드가 세계 최대 튤립 생산국가니까 우리가 이제 철도 버블이 있었을 때 철도 산업이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날렸지만 나중에는 이제 철도 산업이 잉태가 되듯이 그래서 이제 어찌 보게 되면은 이 투자 시장에서 버블은 누군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불가피한 것이고 그것이 또 인류의 진보를 이루지만 그 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또 안겨주게 되는 거죠. 지금 1차적으로 전체 자산 시장의 버블을 논하기 전에 일단 가상화폐는 버블이다 거품이다라는 주장은 지금 꽤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원적으로 가상화폐 모습과 코인 시장 또 튤립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체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의 시장을 한번 조망을 해보는 게 어떨까. 그렇게 한번 이게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는 역대 어땠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. 실체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투자 자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임대료가 있거든요. 그리고 기업을 한 것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영업이익도 나오고 또 그 이익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 주는데 오로지 비트코인 자체는 현재 가격의 변동성만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버크셔 해더웨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굉장히 말을 세게 하고 굉장히 독설을 퍼부을 때가 좀 많이 있지만 이번에 아주 강하게 이것 자체는 뭐 터무니없는 그 행위다. 이러고 오히려 정확히 워딩이 뭐라고 했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런 평가 있었었죠. 이건 문명의 독이다. 이런 평가 있었고 옛날에 뭐 귀족들이 여우 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우를 잡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. 전혀 사냥을 나가서도 우리가 뭐 고기를 먹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잡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것처럼 그냥 가격이 오르는데 배팅하는 그 자체에만 이제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.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혹독한 비판을 했는데 물론 어마어마한 반론도 많습니다. 제가 뭐 어느 입장을 좀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튤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튤립 투기와 비교를 할 수 있다면 굳이 튤립이라는 것 자체가 맨 마지막에 투기가 이루어질 때는 이게 그 튤립은 구근 식물이에요. 이게 뿌리가 있거든요. 한번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양파 뿌리처럼 생겼어요. 이 뿌리가.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튤립 뿌리와 양파 뿌리 구별하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이 이제 투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뿌리가 이거 몇 년에 나올 거야. 그러니까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. 그게 그래서 뭐냐면은 선물 거래거죠 일종의.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게 의외로 참 재미난 그 이 투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도 만들었었지만 이렇게 실물을 해가지고 투기적인 선물 거래를 그 좀 국민적으로 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그 처음이 아닌가.
그래서 지금 그때도 그 실체가 없는 걸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. 이렇게 지금 비교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. 그 투기 역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어땠습니까? 당시 그 튤립법을 얘기 좀 자세히 좀 들려주시면은 그게 좋을 것 이제 같아요. 이 당시에 처음 시작부터 예, 투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나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아요. 네. 보통 낙관론이 있어야 돼요. 낙관론이. 낙관의 논이 있어야 되려면 네. 사람들이 뭐냐면 그 경기가 좋아야 돼요. 이 당시가 네덜란드가 무역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고 우리 그림 그리면 뭐 이를테면 네덜란드 화가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블란트 이런 사람들이 초상화가 많잖아요. 이 초상화가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어요. 돈을 좀 벌면 자기 집에 초상화를 그리는 게 유행이었었어요.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.